안녕하십니까, 정우교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쭉 알아봐 왔어요. 그죠? 그래서 초기 국가와 고대 국가의 개념을 정리하고 초기 국가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고대 국가의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까지. 그죠? 그런 다음에 중세 고려와 그 다음에 이제 근세로 넘어가서 이제 조선까지를 다 배웠어요. 근대태동기에 조선시대 후기까지. 그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빠뜨리고 하나를 빼고 설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칠판에 있는 이제 통치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체제를 제가 따로 분리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다름 아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할 때 제일 문제가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쭉 공부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나간 거를 갖다가 잘 생각이 잘 안 나고 좀 어려워요.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고 길어지니까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통치체제는 따로 빼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유가 시험 문제가 또 다름 아닌 어떻게 나와요? 통치체제끼리만 나오기 때문에요. 각각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어떤 류의 문제냐면 여기 잠깐만 볼까요? 시험 문제는 크게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와 발해라고 하는 여기 삼국과 남북국 시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별로는 이제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교육, 과거제도 등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가 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앙지방 군사교육 과거제도의 한 시기 거를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어떤 걸 물어보냐면 특정 테마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의 주된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의 변화와 차이점들을 잘 구별해 두시면 이런 통치체제 문제가 생각보다 좀 수월합니다. 이 통치체제 부분이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사 부분에서는 가장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원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구가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지만 푸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적고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시험의 출제 포커스는 여기 좀 잠깐 적고 갈게요. 자, 출제 포커스 뭐가 키워드냐면 테마별로에 뭘 물어본다? 그렇죠. 시기를 구별하더라라는 것들이 테마입니다. 자, 이게 언제적 거냐라는 것들을 명확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발해시대라고 발해라고 있는데 삼국시대를 고대1, 남북국시대를 고대2 이렇게 얘기하죠. 합쳐서 이제 고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방 군사교육 과거가 있는데요. 중앙제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통치, 중앙행정부서, 다시 말하면 지금의 뭐 국방부나 그 다음에 교육 부 또는 뭐 외무부, 그 다음에 내무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로 바꿔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뭐 저기 뭐가 또 있나요? 그 다음에 국방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식경제부 이렇게 되나요, 요즘? 그런 식으로의 중앙의 통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통치 시스템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려 때 통치 시스템은 내용은 있으나 잘 전해오지 않고요. 물론 있었겠죠. 근데 신라도 똑같이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고구려와 신라의 중앙행정조직은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관청을 막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백제는 좀 달라요. 백제는 할 때 딱 6개의 좌평으로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속칭 육전조직이라고 하는데요. 백제는 곡창지대에 들어앉아 있었죠.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기도 쪽에 곡창지대에 들어앉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았고요.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중국과 일찍 교류했고요. 그래서 발달된 중국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요. 백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작할 때 6개 중앙관청으로 딱 만든 제도를 가지고 시작됐어요. 그만큼 그래서 백제는 좀 수준 높고 세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바로 합의기구를 굉장히 시험에는 잘 물어봐요. 이 합의기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당시의 귀족이라고 하는 최고의 집단들이 어떤 거 합니까?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건데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이 합의기구가 자문기구가 아닌 결정기구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끊임없이 왕과
신하 사이의 파워게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은 끊임없이 왕권을 강화하고 신하는 끊임없이 신권을 강화해 가잖아요. 그럼 왕이 힘이 셀 때는 신하는 당연히 힘이 약해지고 신하가 힘이 셀 때는 왕이 당연히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힘이 셀 때 신하는 도대체 어떻게 힘을 세게 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합의 기구를 신하가 장악했고 합의 기구를 통해서 자문했다,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이 합의기구가 발전하게 되면 신하의 힘이 세지고 여기서 결정하니까 왕권은 약화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와 같은 합의기구가 발달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합의기구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합의기구는 반드시 구별을 좀 해두세요. 고구려는 모두 제자 부족장가를 뜻하는 거죠. 제가회의. 백제는 정삼, 신라는 화백회의죠. 통일신라로 넘어가 볼게요. 통일신라가 되면 이제 이 합의기구가요. 집사부가 권력의 핵심이 돼요. 중대가 되면. 그래서 모일집자, 일사자 모든 일이 모인다는 거죠. 이 집사부에 누가 시중이었던 사람이 권력이 강화되는 거고 하대가 되면 다시 신하가 힘이 셀 때니까 화백회의가 핵심 부서가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발해로 가면요. 발해는 시스템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죠. 언제부터냐면 발해 3대 문왕 때부터예요. 중국과의 관계가 대립해서 친선으로 바뀌면서 그죠? 삼성육부인데 당나라 영향은 맞지만 운영과 명칭에 있어서는 달라요. 그죠? 중국 명칭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유교적 명칭을 써서요. 충인의 지혜신북 뭐 이렇게 쓰고요. 명칭이 다릅니다. 또 하나가 이 육부 위에 있는 좌사정, 우사정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뒀어요. 그래서 명칭과 운영에서는 독자적인데 큰 시스템은 당나라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요 삼성육부는 당나라 영향 이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또 하나가 이제 합의기구는 정당성회의라고 합니다. 자, 고려로 가서 볼게요. 고려는 크게 이성육부예요. 이성육부. 그 다음에 이성육부가 있고 도병마사와 도평의사사는 최고의 합의기구죠. 전기 때는 도병마사, 후기 때는 도평의사사 또는 도당이라고 합니다. 전기, 후기. 자, 잠깐 나와서 이쪽을 잠깐만 볼까요? 잠깐 나와서 고려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조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는요, 왕 밑에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기구가 존재해요. 이거는 2품 이상이 등장하는데요. 얘네들은 2품 이상이 참여하는 거예요. 귀족 합의기구입니다. 도병마사가 군사적 성격이라면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요, 법과 관련돼서 법을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게 식목도감입니다. 자, 요런 거는 누가 참여하느냐?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